여러분, 코로나19의 창궐이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이나 유럽은 초토화가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는 디플레이션 오는 것 아니냐. 예. 경기 침체가 오래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도 이런 말을 했고요.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라고 이야기하는 뉴욕주 연방준비제도 총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이러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입니다. 미국에서 금융에는 2인자다. 제롬 파월 다음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다. 존 윌리엄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름대로 신망을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심화가 되면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 초까지 다소 침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 금융에 있는 사람들, 특히 말 한마디가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절제된 단어를 쓰거든요. 절제된 단어를. 스티븐 무니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SNS를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의 절제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들이 4분기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나아가서는 내년 초에 다소 침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경기에 강펀치를 날린 겁니다. 강펀치를.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어떤 이들보다가 통화에 대한 정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제롬 파월이나 존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거다. 이 말을 했다는 것, 이 말을 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향후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 안에다가 더 우려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지 않을까. 이 말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지 않을까. 이 말은요, 저물가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지 않을까. 이 말에는요,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성장과 저물가가 계속된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 잃어버린 20년, 30년 할 때 그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주체 디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는 디플레이션 공포, D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제도 총재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랍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ECB 하면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중앙은행하고 화상 컨퍼런스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백신 개발 가능성을 커진 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는 당분간 어려워질 거다. 경제는 당분간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 그죠?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뉴욕주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야말로 금융통의 두 사람이 1인자 2인자가 동시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당분간 어려워질 거다. 이 말은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돼도 세계 경제가 아주 급속하게 회복을 못할 거다 하는 예측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의 창궐과 백신 개발과 경제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별로 큰 덕이 없다는 겁니다. 백신이 개발했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초토화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미국 보세요. 이게 그제 거거든요. 그제. 그제면 토요일 날입니다. 미국이 1일 신규 확진자가 18만 1,300명입니다. 18만 1,300명. 그야말로 초토화죠. 초토화.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 4만 900명이에요. 영국 보세요. 2만 7,300명입니다. 이러면 미국 시장 무너지고 유럽 시장 무너지고 지금 인도도 그렇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 인도도 4만 5,300명이죠. 브라질도 남미죠. 3만 5,800명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신규 확진자가 그야말로 확 폭증한다는 얘기예요. 폭증.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가 5,373만 명이나 되죠.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가. 게다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130만 9천 명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제3차 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누적 사망자가 25만 명입니다. 어느 전쟁에서 미군이 25만 명이 죽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세계 제3차 대전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브라질 보세요. 브라질 16만 4,900명이, 인도도 12만 9,2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멕시코도 9만 7,100명까지 갔고요. 누적은 미국은 1,000만이 넘습니다. 인도도 800만, 브라질 500만, 프랑스도 192만, 러시아도 188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밖에 없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적어도 내년 초순까지는, 내년 초반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때까지만 어려우면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저물가와 저성장이 함께 가는 디플레이션이 엮어질까 봐 더 걱정하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엮어지잖아요,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본도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돈을 뿌려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금리 인하해도 안 되고, 재정정책을 확대해도 안 되고, 그냥 안 써요. 안 써. 소비를 안 해. 소비를. 그만큼 심각했거든요. 일본도. 지금도 일본은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 전 세계는 지금 분명히 저성장, 저물가의 어떤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추세예요. 일반적인 추세. 중국만 예외죠. 지금까지 중국만 예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지금 우리도 비슷한 경로로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당장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200명 늘어났어요. 200명. 이거요. 77일 만에 최대치예요. 77일 만에. 예.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선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갑자기 안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일상 감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역적 산발 감염 혹은 산발적 지역 감염이라고 하면요. 요즘은 일상 감염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분포도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느 때나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요. 결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것은요. 소비를 막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소비를 많이 막거든요. 적당히 막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예를 들어서 작은 자영업자, 생계형 자영업자면 자영업자일수록 더 장사가 안 된다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더 장사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이게 규모가 좀 있으면 일정 공간이 있으니까 거리 두기가 가능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들어가서 먹는데 가게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이 너무 밀폐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들어가요. 이게 바닥 경기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안 들어가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뚝뚝 떨어지겠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자영업자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는 이중 소비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2차 소비. 일반적으로 가게가 1차 소비를 한다면 자영업자는 돈을 벌어서 또 가게를 위해서 또 써요. 그래 2차 소비가 가능한데요. 게다가 자영업자는 이중 소비까지 하잖아요. 원재료 사오잖아요. 예, 원재료 사오고 그리고 장사 잘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뭔가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상을 위해서도 사고. 그래서 자영업자가 망가지면 이게 바닥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이 딱 그 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짝으로. 지금요. 팬데믹 자체가 이게 겨울하고 겹쳤잖아요. 겨울하고 겹쳤다는 게 이게 더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수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내수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출도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내수와 수출 특히 소비와 수출이 끌고 가는데 지금 소비는 더 떨어지게 되고 수출도 만약에 어렵게 된다면 이것은요. 결국 대한민국에게도 저물가, 저성장, 이 디플레이션 공포가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플레이션 공포는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디플레이션의 핵심은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코세페 해서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지금 하면서
뭐 1조 팔았다 2조 팔았다 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많이 팔더라도요. 물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세일해서 많이 팔면 팔수록 오히려 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일해서 많이 팔았을 때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많이 샀기 때문에 소비가 그만큼 더뎌집니다. 경제성장률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 대한민국 민간 소비와 수출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소비가 안 일어나게 되면, 민간 소비가 더뎌지게 되면 결국은 물가는 또 내려가요. 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업은요, 이익을 많이 못 봐요.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는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쌓인다는 의미예요. 기업이 재고가 쌓이면 라인을 세워야 됩니다. 라인만 세우면 다행이게요. 사람까지 내보내야 돼요. 정리해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계속 악순환의 바퀴가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제를 지금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요. 또 대한민국의 상황도 지금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민간 소비가 가장 큰 문제에다가 기업의 수출이 마냥 늘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수출이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또 원달러 환율의 문제가 지금 생겨 있잖아요.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정부가 기업을 적폐 세력이라고 가정하고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래서 영업 비용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지면요. 기업의 매출이 아무리 좋은들,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들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보너스 못 준다니까요. 옛날보다 매출은 더 많이 했는데 영업이익은 더 떨어졌어. 이런 결과가 되면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경제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식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그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초입, 그 초입이 아닌가 싶어요. 시중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9월 말 현재로 보면 광의의 통화량이 3,1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성장의 저물가가 난다는 사실은요. 이 돈들이 절대로 투자나 소비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 자산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곧 한국의 경제다.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 경제도 똑같이 뒤에 공포가 점점 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